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이자 잊어서는 안 될 여순 11구 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존자도 거의 없고 유족도 고령인 만큼 진상규명이 시급한데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 2001년 국회 첫 발의 이후 4번이나 무산된 끝에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 사건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민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희생자 최종 결정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채 법정 조사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최근에는 법으로 규정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일부 교과서에서 반란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자 이 단어는 모두 삭제됐지만 유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유족들은 하루하루 돌아가시고 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선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로 이원화된 조직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까요? 이대로라면 6개월 뒤 우리 진실이 아닌 왜곡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더딘 진상규명에 유족들은 여전히 가슴에 한을 품은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순 사건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합동 추념식이 내일 이순신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올해 합동 추념식은 상생으로 피운 동백, 미래의 빛으로란 주제로 유족회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정각 사이렌에 맞춘 묵념과 함께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 7시 전야제와 제주 4.3 미술 교류 전시회,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여순 11구 사건 발생 76년 만에 고흥군에도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고흥 군민회관에서 여순 사건 유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 사건 추모 위령탑 제막식과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동백꽃 형태로 제작된 추모 위령탑은 비둘기가 꽃잎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평화와 희생자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고흥군 갓읍면 사무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여순 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 전남교육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생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열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교육 현장. 여기에 다문화 학생 증가, 갈수록 커지는 교권과 학생 인권 논란까지. 전남의 교육은 다양한 도전을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여수를 방문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여수에서 열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2030 미래교실을 본격적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이런 2030 교실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겠다고만 하면은 한 100개 정도를 지금 학교로 설치를 할 겁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공생이 몸이 배도록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키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감소와 시설 노후 문제가 큰 지역 원도심 교육 환경을 두고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투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여기 여수는 여기 여수시하고 공동으로 복합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적극적으로 지원은 정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교육감은 입시 대책을 묻는 학부모 질문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인 제2파이널을 통해 수시와 정시를 모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순천대학교가 목포대와 대학 통합을 두고 전남형 통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순천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식은 각각 선출된 캠퍼스 총장이 수평적 파트너십을 이루며 캠퍼스의 특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초글로컬 대학 모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을 전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됐던 공동의대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는 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등 많은 분의 고심 끝에 통합의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상생의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당사자들과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애니메이션과 웹툰 관련 기업 등 35개 기업의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국가정원 내 습지센터에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 일원을 중소 제작사 등을 위한 입주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 김치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치를 맛보고 즐기는 축제장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특히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를 판매해 김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 판매 부스마다 사람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구석구석 묻히는 모습에 절로 눈길이 갑니다. 배추김치와 갓김치, 깍두기 등 김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거 맛있으니까 어제 담아갖고 온 거 드려요? 축제에서는 김치 명인과 업체 등 12곳이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김치를 판매합니다. 곧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집집마다 김장 부담이 커지면서 김치를 사가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 진짜 싼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가 먹기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김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고 먹어봅니다. 김치 만드는 거 재밌어요. 김치 삼겹말이와 당근김치 타코 등 14개 업체의 김치 요리를 먹고 갈 수 있는 570개의 좌석도 마련됐습니다. 또 유명 요리사들이 김치를 새롭게 해석한 수준 높은 요리를 시식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광주 김치축제는 오늘부터 4일간 열립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광주 MBC가 5.18 민주광장에서 1,122명이 김치 만포기를 담는 대규모 김치축제를 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내년부터 생산 물량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냉장고 물량 일부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건데 지역의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올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140만 대 생산할 예정인 삼성전자 광주 공장. 내년부터 냉장고 물량 일부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이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지난 7월 말 협력업체에 메일을 보내 냉장고 모델 2개가 1차 이관 대상이라며 조만간 단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로 이관되는 냉장고는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은 구형 모델로 해외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저감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적게는 20만 대에서 많게는 30만 대의 냉장고가 내년부터 멕시코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광주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광주 공장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게는 20%가 넘는 물량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관 대상인 구형 냉장고 모델의 협력업체는 모두 20여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거래처들부터 제가 돈을 못 주게 되면 그 거래처들부터 힘들어지겠죠. 그럼 그 거래처들이 또 그 다음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좀 한패해진다고.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물량 이관 계획에 광주시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삼성전자와 1, 2차 협력사를 만나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현 상황에 미칠 영향력 등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구형 모델을 해외로 이관하는 대신 신형 모델을 광주 공장에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협력 업체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에 광주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